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38페이지 대손 해결을 보겠습니다. 대손. 분필 어디 갔어요? 흰색 분필. 아유, 죄송합니다. 자, 대손에게 보겠습니다.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띄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대손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띄인 거, 돈 떼인 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X 1년 4월 1일 날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0, 대변에 제품 매출 500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요랬는데 X 1년도 7월 1일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금 500원 중에서 300원만큼이 띄었다라고 할게요. 자, 돈이 띄면은 내가 받을 돈이 이제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200원으로 줄어들겠죠? 예, 돈이 띄면은 외상 매출금을 떨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300을 떨어요. 떨고 돈이 띄면은 무슨 비라고 하냐면요. 돈이 띄면은 비용이 발생한 거잖아요. 손실 본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돈이 띄어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 매출금을 깎아내렸죠. 삼각한 거죠. 삼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대손 삼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띄잖아요. 돈이 띄면은 대손 났다 이런 말을 쓰고 대손이 발생해서 채권을 삼각하면서 나오는 비용, 대손 삼각비 이런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개하면 대손에 대한 해결처리가 간단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회계에서는 어떻게 대손 분개를 하냐면요. 자,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0이 있다. 대변에 제품 매출 500. 근데 결산일이 되잖아요. 결산일이 되면은 정보 이용자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돈이 얼마가 띄일 것 같은지,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받을 돈이 500원 있는데 이 중에서 띄일 것 같은 금액이 300원이다라고 하면은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1년 12월 31일 날, 즉 결산일이 되면은 뭘 하냐면요. 대손을 추산해요. 대손 추산. 돈이 띄일 걸로 추산되는 금액을 구해봐요. 그 금액이 300원이었다. 자, 그러면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떨어요. 띄일 것 같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300원을 떨고 돈이 띄면은 무슨 비라고 했어요? 대손 삼각비라고 했었죠. 차변에 대손 삼각비 300. 자, 근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떨고 봤더니 이 돈이 진짜로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직접 빼면 안 돼요. 직접 빼면 안 되고 어떤 계정 과목을 써야 되냐면요. 띄일 것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이거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성격이 외상 매출금을 빼게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외상 매출금이 500원 있는 상태이죠. 500원 중에서 얼마가 띄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300원이 띄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300원 빼가지고 저희 회사는 받을 돈이 500원 있는데 이 중에서 300원이 띄일 것 같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200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일 날에는 뭘 하냐면요. 띄일 것 같은 금액, 이 차변에 있는 채권 중에서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이냐 구해가지고 그 띄일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잡는 분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띄었다라고 하면 진짜로 채권을 떨어야 되겠고 띄일 것 같을 때는 대변에 뭘 쓴다라고요? 대손 충당금. 진짜로 띄면 외상 매출금 떨죠. 띄일 것 같을 때는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빼게 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인 대손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띄일 것 같을 때는 대손 충당금이다. 자, 그럼 우리가 분개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띄일 것 같을 때의 분개랑 진짜로 돈이 띄었을 때의 분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에 대손 추정회계 처리가 있죠?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대손 추정회계 처리. 오늘 수업하면 연휴죠?
연휴가 좋으세요? 전 연휴가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죠. 연휴 때 집에서 애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대손 추산에 대한 회계 처리. 요거 결산일 날에 하는 회계 처리 있잖아요. 요거 보는 거예요. 대손 추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돼요. 대손 추산액. 대손 추산액이라고 하는 말은 대손, 돈이 떼일 걸로 추산되는 금액을 대손 추산액이다라고요. 떼일 것 같은 금액이에요. 진짜로 떼이는 금액이 아니라. 자, 요거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예, 채권자립비례법. 채권자립비례법이 있고, 예, 연령분석법이 있어요. 연령분석법.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채권자립비례법 요것만 나오지 연령분석법은 거의 안 나와요. 이건 뒤에 나중에 이론 문제 풀 때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 보통 채권자립비례법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기말연재 채권잔액. 기말연재 남아있는 채권잔액을 구해요. 기말연재 채권잔액에다가 뭘 곱하냐면요. 대손 추정률이라고 하는 걸 곱해요. 대손 추정률. 돈이 떼일 걸로 추정되는 금액. 그걸 대손 추정률이다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말연재 채권 잔액이 1,000원이었다. 1,000원. 예, 기말연재 채권 잔액이 1,000원이었는데 자, 대손 추정률을 봤더니 떼일 것 같은 금액이 2%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2%가 진짜로 떼인 거예요? 떼일 것 같은 거예요? 예, 기말연재 채권 잔액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10,000원 중에서 2%가 진짜로 떼이는 거예요? 떼일 것 같은 거예요? 떼일 것 같은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받을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중에서 2%가 떼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떼일 것 같은 금액이 2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회계 처리. 자, 회계 처리가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다. 자, 그때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대변에 뭐가 온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돈 중에서 떼일 것 같을 때는 대변에 뭘 쓴다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쓴다라고 했었죠. 진짜로 돈이 떼이면 채권을 떠는 건데 지금 뭐예요? 떼일 것 같은 거죠.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다라고요? 2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채권 10,000원 중에서 200원이 떼일 것 같으니까 200원을 직접 빼지 않고 떼일 것 같을 때는 대변에 뭘 쓴다라고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채권 차감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의 계정 과목은 대손 삼각비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떼일 것 같지만은 미리 떼이는 거에 대한 분배를 한 거잖아요.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미래에 나올 비용이지만은 미리 땡겨서 비용 잡는 거예요. 왜냐면 떼일 것 같으니까. 떼일 것 같은 거는 보통 거의 떼어요. 보통 회사가 보면은. 떼일 것 같을 때에는 대변에 채권을 떨어야 되는데 직접 떨지 않고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을 쓰고 차변에 비용 계정, 대손 삼각비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었다. 이때는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분개는 회계 1급에서 많이 배우셨을 건데 중요한 분개겠죠. 이거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X1년 12월 31일 날에 대손 추산액이 100원이었다. 자, 그러면은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대손 삼각비 1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떼일 것 같은 금액이 100원이었으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았을 거 아니에요. 대손 삼각비 1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X2년도 12월 31일이 돼서 봤더니 추산액이 2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200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었다. 이 말은 이미 전년도 말일 날에 100원어치만큼은 분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올해 와서 봤더니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200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추가로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만 더 증가시켜주면 돼요? 100원만 더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다. 이 말은 이미 대손에 대한 분개를 얼마는지 했다라는 거냐면요. 100원어치만큼은 대손에 대한 분개를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는치만 더 분개하면 되냐면요. 대손에 대한 분개를 추가로 100원어치만 더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00원어치만큼 붕괴를 했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 삼각비는 100원. 예,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 예,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미 100원어치만큼은 대손에 대한 붕괴를 해놨으니까 추가로 100원어치만 더 붕괴하면 된다라는 거,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8페이지 사례에 동그라미 3번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인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거, 예,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조금만 정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 있었다. 자, 지금 현재 사례가 대손 추산액은 얼마였었어요? 200원이었던 사례. 자, 띨과 같은 금액이 200원인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대손 추산액이 200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이었다. 이 말은 옛날에 있잖아요. 300원어치만큼 이미 붕괴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3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00원. 그래서 300원어치만큼은 대손에 대한 붕괴를 이미 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X 1년도 말일 날에 봤을 때, 아니,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이미 300원어치만큼 붕괴를 해놨어요.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대손 추산액이 200원이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치만 붕괴하면 되겠어요? X 2년도라고 할게요. X 2년도에 와서 봤더니 추산액이 200원이에요. 그럼 대손에 대한 붕괴를 얼마나치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200원어치만 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300원어치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해놨잖아요. 100원어치 취소를 해야 돼요. 100원, 100원 취소.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100원 취소. 차변에 있는 대손 삼각비를 100원 취소. 이렇게 붕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붕괴를 하면 되는데, 차변에 있는 비용을 대변에 뺐는데 작년도 비용을 올해 빼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비용을 올해 빼는 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대손 삼각비로 쓰지 않고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대손 충당금 환입.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이면 이미 300원어치만큼 붕괴를 했는데 올해 와서 봤더니 추산액이 200원이라고 하면은 200원어치만 붕괴하면 됐었던 거잖아요. 100원, 100원을 취소해요. 100원, 100원을 취소하는데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100원 취소, 차변에 있는 대손 삼각비 100원 취소인데, 취소할 때는 작년도 비용을 올해 취소시키는 게 안 되니까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근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냐? 이 성격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붕괴는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대손 추정, 돈이 띄었을 때, 띄일 것 같을 때 붕괴, 요거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네모 박스 밑에 보면은 별표 1에 뭐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관비 차관 계정, 그다음 기타 채권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그 39페이지 하단에 그 별표 1 보면은 별표 1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환입 있잖아요. 자, 환입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거 다 설명하고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38페이지 대손 추정에 대한 해결처리는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있죠.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에 대손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돈이 띄었을 때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돈이 띄었을 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실제로 돈이 띄었을 때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X 1년도 말일 날에 대손 추산액이 대손 추산액 대손 추산액이 200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붕괴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대손 삼각비 200,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 이렇게 붕괴가 돼요. 그래서 X 1년도 말에 추산액이 200이면은 차변의 대손 삼각비 200,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이에요. 자, 근데 X 2년도 4월 1일 날에 실제 대손 발생액을 봤더니 실제로 돈이 띄인 거예요. 실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100원만큼이 진짜로 돈이 띄인 거단 말이에요. 자, 진짜로 돈이 띄면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떨어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500원 있었다. 이게 진짜로 돈이 뛰잖아요. 진짜로 뛰면 돈을 진짜로 떨어야 돼요. 대손이 발생하면 대변에 채권을 진짜로 떨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원을 떨어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 차변의 계정 과목은 뭐가 와야 되느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와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 좀 주의하세요. 뭐 회계급 배웠다라고 하면 다 알 건데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 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이 자리에 원래 진짜로 돈이 뛰었으면 뭐가 왔었어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왔었어야 되잖아. 근데 뛸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둔 거고 실제로 진짜로 돈이 뛰면은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외상매출금이잖아.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을 적어요. 적고 대손 충당금이 아니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지. 여기 있었던 거를 없애버리고 외상매출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돈이 뛰었을 때는 외상매출금을 떨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없애야 돼요. 왜냐면은 원래 원칙이 돈이 뛰면 대손 상각비인데 옛날에 미리 비용 처리하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돈이 뛰면은 외상매출금 떨고 대손 충당금 없애야 돼요. 옛날에 미리 비용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이 돈이 뛰면은 대손 상각비예요.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결산일 날에 뛸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00원,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잡아둔 거고 잡아뒀다가 실제로 돈이 뛰면 외상매출금 100원을 떨고 대손 충당금 있었던 거를 없애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외상매출금 100원, 차변 대손 상각비 100원인 거예요. 뛸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둔 거고 네, 실제로 돈이 뛰면은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오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2년도 5월 1일 날 가서 봤더니 실제 대손 발생액이 2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뛸 것 같은 거예요? 200원이 진짜 뛴 거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 이 말은 실제로 돈이 뛰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원을 떨어요. 떨고 대손 충당금이 200원 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썼어요? 100원을 썼죠. 그럼 이제 나머지 얼마가 더 남아있어요? 100원이 더 남아있으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00원 중에서 100원 쓰고 100원 써서 다 썼죠. 그 다음에 부족한 금액 100원만큼은 대손 상각비예요.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돈이 뛰면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외상매출금 떨면서 원칙이 대손 상각비라고 했었잖아요. 뛸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둔 거고 실제로 돈이 뛰면은 채권 떨면서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없애고 부족한 금액만큼은 대손 상각비. 봐봐요. 원래 돈이 뛰면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뛸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실제로 돈 뛰었을 때는 얘 빼면서 채권 떨고 얘 빼면서 채권 떨었죠. 예상치 못하게 100원이 더 나갔잖아요. 원래 돈이 뛰면 대손 상각비라고 했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나간 거는 원래 원칙으로 가서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돈이 뛰면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떨어요. 떨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2년 6월 1일 날 실제 대손 발생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X2년 6월 1일 날에 실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돈이 진짜로 뛴 거죠. 뛴 거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떨어요. 100원 떨고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뛰면 무슨 비라고 했어요? 대손 상각비라고 했었지? 진짜로 돈이 뛴 거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원 이런 식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뛰면은 채권을 다 떨죠. 떨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떨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 발생했을 때 분기를 설명했고 연도 교재 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자, 거기 대손 추산액이 200원일 때 상황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원인데 오타네. 여러분들 이거 좀 오타인데 거기 사례가 실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일 때네. 실제 대손 발생일 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실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일 때 상황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아. 그렇게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손 발생액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 100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야 되겠죠? 예, 대변 다 외상매출금 떨려 있죠. 1, 2, 3번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을 쓴 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원이라고 하면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죠. 대손 충당금 쓴 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원일 때는 대손 충당금 30 떨고 그 나머지 금액을 대손 삼각비라고 쓰면 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일 때는 뭘로 쓰면 돼요? 대손 삼각비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삼각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별표 1이 있죠. 예, 별표 1 좀 설명해 볼게요. 별표 1. 그럼 칠판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좀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별표 1 보시면은 거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해서 매출채권이다라고 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미수금, 그 다음 대여금이 있죠. 자, 여러분들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뛰었다, 외상매출금이 뛰었다, 100원이 뛰었다라고 할게요. 그때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예요. 근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잖아.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면 뛰었을 때 이 대손 삼각비를 판관비로 처리해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고, 자, 만약에 받으러면 100원이 뛰었다. 받으러면 100원이 뛰었을 때도 마찬가지, 예, 대손 삼각비, 또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얘도 판관비로 처리를 해요. 자, 근데 미수금 있죠.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잖아요. 미수금이 뛰었다라고 하면 미수금을 떨어야 돼요. 떠는데 이 대손삼각비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하는 개정 까먹었어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 100원 해가지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뭘로 보내냐면요. 영업의 비용으로 보낸다라는 거.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채권이 띄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이 띄었을 때는 미수금을 떨고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요. 영업의 비용. 네.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얘는 영업의 비용. 대여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 띄었다. 그럼 대변 단기 대여금 100원을 떨어요. 떨고 차변 개정 과목은 뭐냐면요. 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잖아요. 빌려준 돈. 예. 그래서 빌려준 돈 띄인 거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얘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얘들이 띄면 판관비로 처리가 되는데, 미수금이나 단기대여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띄었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잖아요. 이 대손 상각비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거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 있는 상태에서 취산액이 200원이었다. 그러면은 충당금 분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100원 취소를 해야 돼요. 100원 취소, 100원 취소, 환입이잖아요.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이 대손 상각비가 만약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거였었다. 판관비였다. 그러면은 얘는 성격이 이렇게 돼요. 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한 환입이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환입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판관비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요.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 왜냐면은 작년에 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취소하는 거는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기타 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이외에 기타 채권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영업의 비용에 반대되는 거는 영업의 수익이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에 반대는 영업의 수익. 판관비에 반대되는 계정, 분류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판관비 차감이 되겠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그 다음에 그 기타 채권 있죠. 예, 기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왜냐면은 대손 상각비 자체가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라고 하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는 영업의 수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이 반대는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기타의 대손 상각비의 반대는 대손 충당금 환입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 그 대손 추정회계 처리의 별표 1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뭘로 써야 되냐면요. 영업의 수익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손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3번에 대손금 횟수가 있죠. 자,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건 칠판을 좀 지우고, 완전히 다 지우고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대손금 횟수를 보겠습니다. 자, 대손금 횟수는 띈 돈 다시 받은 건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X1년도라고 할게요. X1년도에 X1년도 4월 1일 날 봤더니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X1년도 4월 1일 날 동일하게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 떨고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이었다고 할게요. 자, 이걸 회수했다. X1년도에 대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X1년도에 띄인 돈을 회수했다라고 하면은, 자, 띄인 돈 다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X1년 4월 1일 날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 떨고, 차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이었다. 자, 띄인 돈 다시 받은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소하고 다시 뭐 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회수하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요 대손에 대한 분계를 취소하고 다시 회수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100원을 차변에 빼야 되겠죠? 취소. 그 다음 차변에 있는 대손 상각비를 대변에 빼요. 취소. 그 다음 이 돈 받았으니까 회수. 차변에 현금 100원.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이렇게 떨어요. 회수했죠.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돼요? 대손 상각비를 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은 회수했으니까 저 대손에 대한 분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취소, 차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취소하고 대손금 회수한 거잖아요. 회수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100원을 대변에 떨고, 차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외상 매출금 같으니까 지워주고, 차변에 현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뭘 살리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살리면 돼요. 그래서 대손금이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취소에 대한 분계랑 대손 발생 분계 취소하고 회수하는 분계가 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를 살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X1년도에 대손 난 게 X2년도에 회수됐다라고 할게요. 자, X2년도에 회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대손 난 분계, 그러니까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거잖아요.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요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으로 써야 돼요.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비용을 살릴 때에는 뭘로 써야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X1년도에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었다라고 하고 X2년도에 대손금을 회수하면은 무조건 살릴 때에는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작년도 비용은 마감이 돼가지고 모든 게 끝났고
올해는 그 비용 자체가 대손상각비가 잡혀 있었던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린 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X 1년도에 분계를 만약에 X 1년도에 해소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변에다가 대손상각비라고 쓰지 않고 대손충당금이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X 1년도 4월 1일 날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100원인데 이게 해소가 돼가지고 취소를 해요. 취소. 그러면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100원을 차변에 취소, 차변에 있는 대손상각비 100원을 대변에 취소, 그리고 현금 100원을 받아요.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원이었다. 자, 같으니까 지워주죠. 그럼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대손상각비 100원인데 요거를 대손상각비라고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이라고 해도 올해 해소를 했다. 올해 대손 난 걸 올해 해소했을 때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를 쓰나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을 계산해가지고 대손 분계를 하면은 결론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어쨌거나 대변의 대손금 해소에 대한 분계는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살리세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있잖아요. 대손금 해소에 대한 분계는 작년도께 올해 해소됐다 그 문제만 나오지 단기에 대손 난 게 올해 해소된 거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면은 이게 답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대변의 대손 상각비라고 써도 맞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도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다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회사마다 분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산일 날에 어차피 대손 추산액 구해가지고 대손 추정에 대한 분계를 해버리면은 대손 상각비하고 대손 충당금 금액은 어차피 결산일 날에 추산액만큼 되는 거니까 대손금 살리는 분계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작년도에 대손 난 분계를 올해 해소했을 때 작년도 대손 난 분계를 올해 해소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변에 뭘 살리면 되냐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3번의 대손금 해소에서 단기 해소하게 된 경우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요 분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대손에 대한 분계는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세요. 필수 분계 연습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거기 2001년 12월 31일 날 주 준서는 2001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200만 원이고 채권 잔액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X 1년도 말일 날에 봤을 때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면요. 대손 추산액 돈이 떼일 걸로 추산되는 금액이 100만 원에 몇 %냐면요. 1%이죠. 100만 원에 1%, 200만 원이지. 200만 원에 1%이잖아요. 그럼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예요? 2만 원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해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 자, 떼일 것 같은 금액이 2만 원이니까 2만 원어치만큼 분계하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자, 2번 2002년 3월 1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만 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외상대금 만 원이 띄인 거니까 무조건 대변의 채권을 떨어요. 떨고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2만 원 있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떨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 충당금 만 원. 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바드럼 2만 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바드럼이 띄인 거니까 대변에 바드럼을 떨어요. 바드럼 2만 원을 떨고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죠? 얼마가 있어요? 만 원 있죠?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 원.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더 띄인 거는 뭘로 쓰면 되냐면요. 이때는 대손 상각비 만 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 상각비잖아요. 4번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3만 원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 3만 원을 떨어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0이죠.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은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띄면 대손 상각비라고 썼죠. 대손 상각비 3만 원. 자, 5번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단기대여금 2만 원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그럼 단기대여금이 띄인 거니까 대변에 단기대여금 2만 원을 떨어요.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를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기타 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의 계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여야 돼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이 외 채권이 띄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썼죠. 자, 그다음 2번 주 준서에 다한 거래를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시오. 1번 외상매출금 잔액 30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1%이면 3만 원이 띄일 것 같은 거죠.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 원이니까 추가로 얼마나치만 더 분기하면 돼요? 2만 원어치만 더 분기하면 되겠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왜냐면은 300의 1%이면 3만 원이 띄일 것 같은데 충당금 잔액이 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만 원어치만큼 이미 분기를 해놨죠. 그럼 추가로 2만 원어치만 더 분기하면 되는 거죠. 자, 2번에 정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럼 차변에 현금 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기는 무조건 대변에 뭘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띄인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은 돈에 대해서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 원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1%니까 대손 추산액이 얼마냐면요. 대손 추산액이 100만 원의 1%. 그럼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만 원이죠.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4만 원 있죠. 요 말은 옛날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4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만 원. 요걸 분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추산액이 만 원이니까 얼마를 취소하면 돼요? 네, 3만 원 취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3만 원 취소. 그럼 만 원이 되겠죠. 자, 취소해 봤더니 이 대손 상각비는 그 작년도 비용이잖아요. 작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도 비용을 올해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고 교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교정 과목 쓰라고 했었죠.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면 되고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은 성격이 있잖아요. 대손 상각비 판관비다. 예, 이 대손 상각비가 판관비였으면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간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면은 영업의 비용이겠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였으면은 영업의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쓰라고 했었잖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렇게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환입을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판관비 차감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페이지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뒤에 몇 페이지냐면요. 자, 397페이지가 있는데 397페이지 거기 36번부터 43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예, 이것도 마저 좀 다 풀어볼게요. 397페이지 36번부터 거기 43번 문제까지인데 여러분들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 푸는데 36번은 하지 마세요. 이게 정보 조회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저기 41번도 풀지 마세요. 41번은 아직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못 풀어요.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36번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 37번 자, 풀어볼게요. 자, 거래처 동작 상사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해소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0원이다. 외상매출금이 띄었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떨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얼마였냐면요. 1,000만 원.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0이니까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대손 상각비가 오겠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거래처 호수상의 부도로 단기대여금 5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단기대여금 50만 원 떨어요. 예, 떨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5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정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해소하여 거래은행은 국민은행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죠. 자, 근데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기는 무조건 제가 대변에 뭘 살리라고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었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억.
자, 40번 당사는 정기의 부산 상사에게 대여한 단기 대금 500만 원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정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하였으나 금일 부산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단 정기 대손 처리는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그럼 대손금 회수한 거잖아요. 대손금 회수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뭘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 차변의 돈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는 뭘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 500. 그래서 살릴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고, 네, 꼭 주의하세요. 자, 41번은 됐고, 42번에 정기에 대손 처리한 동작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정기에게 처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인데 대손금 회수잖아요. 그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를 회수했어요? 200만 원 회수했잖아요. 보통예금 계좌 입금이 됐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00. 그냥 대변에 무조건 뭘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 200을 살려야 되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분개가 외상매출금 200,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이었다 하더라도 이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살리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작년도잖아요. 작년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는 무조건 작년도에 대손 발생액이 회수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취소하고 난 다음에 외상대금 회수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고 차변의 보통예금 200. 그럼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살릴 때는 이렇게 살리는데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불가능이라고 했었잖아요. 작년도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릴 때는 뭘로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살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분개가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살리면 돼요. 자, 43번. 비품 컴퓨터 매각에 따른 국민카드 결제대금 1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96,5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비품 컴퓨터 매각에 따른 국민카드 결제대금 10만 원은 미수금이었겠죠? 미수금 10만 원. 자, 이 돈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니까 차변에 있는 미수금을 대변에 떨어요. 떨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받을 때 수수료 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보통예금 통장에 96,500원이 들어왔어요. 수수료가 얼마 띄었어요? 3,500원 띄었죠? 이렇게 띄인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3,5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번까지 다 풀어봤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거 당좌자산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42페이지죠. 예, 42페이지 연습 문제. 당좌자산 이론 문제 있는데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는데 다 풀고 갈까? 아니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오세요. 몇 문제 안 되지만은. 그래서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숙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